장수정의 달리는 라디오. 내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공청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난번 저희도 방송에서 함께 짚어봤던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D 노선의 사업 추진 여부와 그 노선 윤곽이 나오게 될 거라고 하네요. 특히 인천의 서북부 주민들의 관심이 큰 사안이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결과에 따른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도 따라서 나와야 되겠죠. 어느 쪽이든 속 시원한 내용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리는 라디오의 저는 장수정입니다. 오늘 만나는 분보다 다들 아우 더워. 인사가 아우 더워였어요. 더울 거라는 예상은 있었죠. 그런데 뭐 30도에 육박하는 그런 더운 곳도 있었고 완전 초여름, 여름이었어요. 거리에 반소매 옷 입으시고 거의 다 겉옷을 이렇게 소매에 걸치고 다니시더라고요. 어느새 초록 나무 밑이 그늘이 그리워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또 해 지고 나면 저녁 기온은 달라져요. 요즘 일교차 때문에 또 기침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 저녁에는 체온 관리 또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1번 문자 게시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이혜숙님이 제일 먼저 와주셔요. 낮에는 한여름처럼 덥더라고요. 봄은 빨리 가려 하고 여름은 성큼 문 앞에 와 서 있고 그래서 4월이 지금 3분의 2가 다시 못 올 세월 저편으로 도망가고 있어요. 미소가 예쁜 수정님과 함께 장달래 자석처럼 이끌려 출첵 고맙습니다. 스마일 택시님도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아 출첵해 주셨습니다. 자, 문자 게시판 활짝 열려 있으니까 막히는 길 교통 제보도 도와주시고요. 또 유튜브 통해서 경인교통방송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 쟁점이 된 뉴스 중에서 좀 더 상세히 짚어봐야 할 내용 시선 집중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류건호 교수 만나보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는데 오늘 그 결과 패소네요. 네. 몇 달 전에 1차 소송은 승소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네네. 어떻게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오늘은 이제 재판부는 다르죠. 1월 달에 3달 전에 판결하고 오늘 재판부가 달라요. 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고 곽이남 할머니하고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는데 네네. 이 사건은 각하된 거예요. 기각이 아니라. 네. 승패 여부를 따지지 않고 네. 문 앞에서 들어가지도 못한 거죠. 그게 이제 그런 경우들. 사람이 아닌데 원고나 피고로 소송을 한다거나 또는 뭐 관할이 잘못되거나 이러면 아예 본안 판단도 안 하고 재판을 끝내버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진행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네네. 이제 그런데 3달 전에 재판부에서는 그때는 각하가 아니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거든요. 네네. 비슷한 사안이에요. 이옥선 할머니하고 12명이 소송을 냈는데 일본은 피고들에게 각 1억 원씩 지급하라. 그래서 1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줬는데 3달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네. 서로 재판부마다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결국은 이제 대법원 판결에 따라야 될 텐데 네네. 예전에 왜 징용 피해자 판결이 있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시끄럽고 그런데 네. 징용 피해자 판결은 상대방이 일본 정부가 아니라 전범 기업 회사들이었고 그렇죠. 이 사건은 피고가 일본 정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아주 황당하다는 입장인데요. 이렇게 다른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뭘까요? 예,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일본 정부를 상대로 재판을 할 수 있는, 일본 정부가 피고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핵심인데요. 네네. 그게
이렇게 1심과 2심에서 쟁점으로 다루어진 게 국가 면제 또는 주권 면제가 인정이 되느냐 네. 하는 건데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근본적인 국제 질서는 그거예요. 주권은 독립된다. 어느 나라 아무리 작은 나라든 큰 나라든 각각의 주권은 독립되고 그 주권이 독립되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는 다른 나라에서 피고가 될 수 없다. 그게 주권 면제 이론이거든요. 네. 근데 1차 판결에서는 주권 면제 이론을 인정을 하면서도 네. 지금 위안부 사건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주권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해석을 한 거고요. 네. 지금 오늘 있었던 2차 판결에서는 이 재판부가 보기에 현재 시점의 국제관습법 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손해배상의 피고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법원은 이제 오늘 한 재판부에서는 일본에 대한 재판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각하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밝히죠. 이건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대내외적 노력을 통해서 즉 외교적 해결을 해야 될 문제다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쟁점이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인권 같은 지금 이 위안부 피해자 같은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주권 면제의 예외를 인정해서 1심에서는 뭐 인도적 범죄 즉 인권 침해에 관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니까 관할권도 있고 손해배상해라 그랬지만 2차 판결은 국제사법재판소 판결까지 들어가면서 이런 경우에는 주권 문제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라고 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중요한 쟁점이 한일 청구권 협정하고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피해자 합의가 있었잖아요. 한일 간에. 이 두 개의 협정이나 합의에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1차 판결에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위안부 합의가 당사자들이 합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당사자들에게는 그렇게 본 거고 오늘 있던 2차 판결에서는 이 위안부 합의가 일본 정부 차원의 권리 구제의 조치로 본다. 이렇게 판단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외교적으로 해결을 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각이 아주 다르죠. 아이고, 그래요. 자, 그럼 앞으로는 뭐 법적으로 이 피해 회복을 할 수 없는 건지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외교적인 노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건지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니까요. 고등법원 가야 되고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 되니까 기다려봐야 되는데 대법원도 일단 주권 면제라는 국제법적인 법리를 뛰어넘기는 참 쉽지 않을 거고요. 설령 대법원 판결이 있다 치더라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느냐 현실적인 문제가 또 부딪힐 겁니다. 그리고 또 주권 면제 법리를 뛰어넘으려면 인권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데 그때 당시에 일본 정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느냐 얼마나 관여했느냐 이게 이제 쟁점이 크게 될 거고요.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러는데 오늘 판결에 따르면 오늘 2차 판결에서는 이러잖아요. 위안부 문제는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이제 더 할 게 없는 상황이 되죠. 그렇군요. 이번 2차 판결 각하를 가지고 일본 언론들은 아주 신나게 보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겁니다. 자,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사면 요구가 지금 정재계를 중심으로 막 쏟아지는데요. 법무부 장관은 검토한 적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면 가능할까요? 대통령 사면권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일반 사면, 특별 사면이 있는데 일반 사면은 예를 들어 우리 도로교통법 위반 한 번에 다 뭐 음주운전 뭐니 사면을 전부 해주잖아요. 이제 그거에 해당하지는 않고 만약에 해준다면 특별 사면이라고 특정인에 대해서 그 특정인이 형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에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해 주는 건데요. 이제 특별히 대통령이 형의 선고도 효력을 상실하게 해줄 수 있고 사면이 되게 되면 되게 복권도 동시에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아주 정치적인 문제인데 저는 사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게 이미 이제 형이 확정이 된 건 사실이고요. 판결 항소 더 이상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확정이 됐습니다.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고 요즘에 변하는 게 코로나 이후에 국가 경제 문제가 이제 걸려 있고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반도체 갈등으로 이게 심각한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이게 샌드위치 증세가 돼가지고 어떻게 네. 될지 우왕좌왕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재용 회장 없어도 삼성전자는 건건하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예.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직원들의 근무 태도, 이제 회사 다녀보면 사장이 있을 때 건물도 반드시 서 있는데요. 사장님이 출근 안 하는 날은 건물이 누워 있거든요. 뭐 이런 문제, 이런 게 있어서 예. 그렇고요. 이제 4년 이후에 가석방 얘기도 나오는데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워야 되는데 그건 채웠지만 대개 한 3분의 2 정도 채워야 가석방을 해주는 관행이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걸려 있는 게 왜 경영권 승계 문제로 삼성바이오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네네. 이게 또 검찰이 기소하게 되면 복잡해져서 고려할 게 참 많지만 그냥 간단히 보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는 게 제일 깔끔한 방법이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선집중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류건홍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퇴근길 여러분과 함께 달립니다. 시사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을 생각하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유쾌한 시사 토크쇼. 여기는 장수정의 달리는 라디오입니다. 네, 오늘 날이 좋다 못해서 더웠죠. 그리고 또 건조해서 산불, 화재 경보도 내려졌습니다. 전국에서 화재 소식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작은 불씨라도 다시 봐야 되는 그런 때네요. 자, 낙섬 사거리부터 퇴근길 상황 살펴드릴게요. 김동욱 통신원. 낙섬 사거리입니다. 이 시간 아함대로가 옹암 사거리 이전에서부터 지정체에 이어지며 능해 고가도로 이전에서부터 능안 삼거리 지나기까지 속도 못 내며 밀려가고 있고 반대쪽 방향도 인하대병원 앞 사거리에서부터 낙섬 사거리나 능해 고가 및 사거리 제2경인고속도로 진입차량 지정체 상태로 진행되고 내서울로가 금호 2차 아파트 앞쪽에서 낙섬 사거리와 조향 사거리 구간 신호 한두 번 정도로 이어지고 반대 방향은 조향 사거리에서부터 낙섬 사거리 구간 정체에 이어지고 인천교통공사 앞 사거리도 신호 한두 번 정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해대로 서해 사거리에서 인천항 사거리 구간 지정체며 반대쪽 구간도 수인 사거리에서 인천항 사거리 지날까지 신호 정체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낙섬 사거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안로 도화초교 사거리에서 주안역 3거리 신호 2번 정도 필요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박평원 통신원님 제보 감사합니다. 지금 부천 조종로 산림욕장 3거리에서 원미 사거리 구간 신호 2번 필요하고요. 또 서곤로 서달로 교차점에서 루원 교차로 구간 서행합니다. 윤영중 김범수 통신원 전해주셨어요. 다음은 성곡 사거리 연결하겠습니다. 문인숙 통신원. 네, 시각 삼정로 원담 사거리에서 성곡 사거리가 신호 한 번이 조금 부족해 보이고 만화도서관 사거리 양 방향 수월한 모습이나 원담 사거리까지 재래시장 주변으로 속도 늦춰 지나고 있습니다. 수서로 오정경찰서 3거리에서 성곡 3거리는 신호 한두 번은 필요해 보이고 성곡 4거리는 속도 못 내고 있으나 원정 4거리 구간 지하철 공사로 인해 차로가 줄어서 원정교 4거리를 지나면서 차 간격 바짝 좁힌 채 정체로 밀려 지나고요. 원정 나들목을 가까이 하면서 차량 모아져 있습니다만 농협 4거리에서 원정 4거리가 신호 2번은 받아야 하고 원정교 사거리에서 성곡 사거리는 지정체를 반복하지만 까치로 교차점에서 성곡초교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려는 차량들 신호대기로 길게 하고 있고요. 오정경찰서 3거리에서 종합운동장 사거리까지 신호대기로 길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곡 사거리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투데이 핫 뉴스 앤 인터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정부도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한국 남동 발전과 함께 오랜 기간 표류됐던 해상 풍력 발전 사업 허가를 신청했다고 하네요. 이 자세한 내용을 인천시 에너지 정책과 윤준호 과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인천시가 한국 남동 발전과 함께 해상 풍력 발전 사업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원래 이 사업이 2008년부터 시작된 거라고 하는데 오랜 시간 표류됐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 인천광역시와 한국남동발전이 해상풍력 사업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네. 사업 초기 용유 무의 자월 해역에 70메가와트급으로 시작했지만요. 네. 사업성을 추가 검토하는 등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고요. 네. 그중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를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에 따라 국가의 신재생 에너지 지원 정책도 강화되고 풍력 발전 기술도 크게 향상되면서 네. 사업성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사업 시작 13년 만에 인천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정상 궤도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한 기존 용유 무의 자월 해역에 덕적 해역을 추가하여 현재 600메가와트 규모로 사업을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아, 그래요. 13년 만에 다시 한번 힘을 내기 시작한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이 사업성 확인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측면에서 확인하신 거예요? 예,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풍황 계측기를 설치하여 사업성을 확인한 것입니다. 네. 여기서 풍황은 바람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음. 바람의 속도와 주요 방향, 네. 그리고 바람의 밀도 등 풍력 발전기를 설치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바람의 품질을 말합니다. 네. 이러한 바람의 품질은 밤과 낮에 따라 시간대별로 그리고 계절별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바람의 품질을 1년 동안 측정하게 됩니다. 아. 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예비조사를 통해 발전단지를 건립한 예정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네. 또한 풍력발전 단지를 만들 지역이 많은 배들이 다니는 항로와 겹친다면 사업을 추진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전에 주요 항로에 대해 조사했고 네.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바람의 상황이 좋았습니다. 1년 동안 측정 결과. 예.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정리를 또 해보죠. 해상풍력의 장점, 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해상풍력의 가장 큰 장점은 네. 우선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라는 점입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인 탄소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네. 기존 석탄 화력 중심의 에너지에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 대안으로 해상풍력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은 태양광에 비해 효율이 좋고 대규모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태양광 발전이 산림이나 농지 등을 훼손시키면서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네. 해상풍력은 상대적으로 자연환경 훼손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또한 알리백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재생에너지 100%라는 의미인데요. 네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알리백을 선언했고 앞으로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수출을 하려면 네.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 재생에너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풍력발전입니다. 네. 자, 이 풍력 발전. 그렇죠. 그 커다란 선풍기 같은 거 서 있는 거 그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뭐 농지나 산림 훼손할 필요 없이 그냥 높이 세우면 되는 거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앞으로 이제 기업들도 이렇게 재생에너지 100%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 그 큰 선풍기 같은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섬 주민들에게 뭐 설명회도 하고 어떤 사업 수용성에 대한 소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도 거쳤나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 수용성 없이는 네.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저희 인천광역시와 한국남동발전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주민분들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2019년도에 덕적도, 용유동에서 사전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네. 또한 올해 3월 24일부터 6일 동안 덕정면, 자월면 전 도서 지역과 용유동, 무의도에 사시는 지역 주민분들과 어민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했습니다. 네. 하루에 섬 3곳을 방문할 정도로 강행군이었는데요. 애쓰셨네요. 그래도 주민분들과 네.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네네. 직접 찾아와줘서 고맙다는 격려도 많이 해주셨고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해상풍력 발전에 대한 주민분들의 관심과 이해도가 높으셔서 깜짝 놀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 하루에 무의도, 덕적도, 용유도 다 다니셨어요. 예, 이게 군도가 있어가지고요. 예.
예, 그리고 이 해상풍력 발전기가 설치되면 네. 소음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제주도에 설치된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소개하면서 네. 소음에 대한 오해도 풀었습니다. 어. 그리고 보상이나 이익 공유에 대한 질문에도 성실하게 답변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주민분들과 어업인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주민협의체와 어업인협의체를 구성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소음에 대한 우려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나 보네요. 지금 제주도의 사례를 보면은요, 네네. 파도 소리랑 요게 음파 파장이 맞아가지고요, 아.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큰 일을 맡게 되셨는데 앞으로 계획과 또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아직 많은 분들께서 해상풍력에 대하여 기대를 하시는 동시에 여러 우려를 하시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석탄, 석유로 대표되는 화석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는 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천에서는 한국남동발전이 추진하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 이외에도 여러 해상풍력 발전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 어업인분들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그리고 생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인천광역시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지구 지키는 일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이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좋은 모델이 인천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시 에너지 정책과 유준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를 보면 화재 사망자의 55%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재 초기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발휘하고 감지기는 화재 발생의 위험 상황을 알리는데요. 우리 집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감지기를 설치해 소중한 생명을 지킵시다.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와 함께합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나아가게 하는 힘은 산업 현장 곳곳에서 흘리는 땀방울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루 평균 2명 이상이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습니다. 2021년 정부는 일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전국 모든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될 때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위험하고 열악한 사업장에는 안전투자 비용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이주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안전속도 5030을 알고 계십니까?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낮추는 정책입니다. 경찰청 분석 결과 안전속도 5030 도입 후 전체 사고 건수는 13%, 사망자 수는 6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국에서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안전속도 5030. 함께 지키면 모두가 안전합니다. 굿에어 시티. 푸른 하늘이 일상이 되는 도시를 위해 서구가 노력합니다. IoT 기반의 악취, 미세먼지 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악취 콜센터, 악취 감시 체계를 운영합니다. 또 민간 기업체와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통해 오염물질 감축을 유도합니다. 악취와 미세먼지 없는 클린 서구. 푸른 하늘이 일상이 되는 서구와 함께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안고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서구와 함께합니다. 네, 우리 이영민님께서 흰색 실선인데 주차해 놓으면 이거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이창수님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하는데 저희가 박형원 경장님께 미리 좀 여쭤봤더니 친절하게 또 답변을 해주셨네요.
노란색 선은 무조건 단속 대상이고 흰색 선은 원래 주차 단속 대상은 아닌데요. 법적으로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는 흰색이어도 단속 가능한 곳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길 모퉁이, 또 횡단보도 10m 이내, 버스 정류장 근처, 소화전 근처 등등. 예. 흰색은 원래 단속 대상 아닌데 아무튼 그 주변을 확인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이창수님도 그러시네요. 별도 표지판 확인해 보세요. 아유, 다들 우리 애청자분들끼리 정답을 다들 주고받고 좋습니다. 예. 이 저녁에 지금 쑥 부침을 준비하고 계신 박종환님도 함께해 주시고 수요일엔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신가 봐요. 예. 오늘 오랜만에 또 김영란님도 치과에서 스케일링하고 집에 가는 길에 출석해 주시고 예,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함께해 주신 우리 달라 가족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예. 자, 30분 교통정보 TVN 교통정보센터 연결할게요. 김시훈 캐스터. 네, 먼저 TVN 긴급 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김포 가는 길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 5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근 주의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퇴근길 고속도로의 곳곳으로 돌발 구간이 상당합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신갈 분기점 3차로에서 승용차 고장 처리 작업하고 있고요. 오산 나들목 진입로 2차로에는 버스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조금 더 지나 안성 부근 4차로에도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소통에 불편 겪고 있습니다. 부근 지나실 분들은 차로 변경 유의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서해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장애물 처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 살펴서 이동하셔야겠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인천에서 부평, 또 부천에서 신월 사이로는 각각 교통량으로 인한 정체 살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송초 쪽으로 시흥요금소 화물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노면 보수 작업이 이어집니다. 같은 길 도리분기점에서 송내, 또 서원분기점에서 계양 가는데 각각 답답한 흐름 살펴지고 있고요. 반대 판교 쪽으로는 자유로에서 송내 가는데 차량 간격 좁혀 지납니다. 서울 시내 위로 또 다른 사고 소식 들어왔습니다. 올림픽로 올림픽공원 삼거리에서 송파구청 사거리 구간 1차로에서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현재 하위 차로에서 처리 작업하고 있고요. 사고 여파로 뒤로 오는 차량들 정체되고 있습니다. 부근 주의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궁금했더니 우리 이창수님, 창피하지만요, 제가 구청 주차 단속 공익 요원 출신이에요 해주셨어요. 전문이시군요, 역시. 조성수님은 지금은 충북 청주에 있고 충주로 핸들을 돌리려 시동 걸어봅니다. 하늘은 맑지 않아요 해주셨는데 인천도 그렇습니다. 예, 미세먼지 가득합니다. 자, 부천시 교통정보센터로 갈게요. 윤현아 리포터. 네, 현재 부천 시내 위로도 곳곳에 퇴근길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신흥로 부천 나들목에서 산업길 사거리 쪽으로 밀려 지나고 있고요. 원미로는 조마루 3거리에서 원미 4거리 구간 속도 떨어집니다. 소사로 멀매 4거리에서 소사 4거리 쪽으로도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내대로 봉오고가 4거리에서 삼정고가교 3거리 쪽으로 차 간격 좁혀 이동하고 있고요. 조정로 산림욕장 3거리에서 원미 4거리 구간 역시 더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부천 시내도로 교통정보였습니다. 서류 봉투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면 믿으시겠어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해 부당한 대우를 견뎌온 일하는 청소년을 위해 인천교육청은 이력서를 담는 서류 봉투 겉면에 근로계약서를 인수했습니다. 봉투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아이들은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용기 낼 필요도 없어졌죠. 일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부터 쓰는 당연한 권리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 세상.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뇌혈관센터장 현동근입니다. 뇌졸중은 한국인 주요 사망 원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조기 증상을 알아두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생기거나 말이 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또는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둘로 겹치는 증상, 어지럼증, 그리고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심한 두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생기면 즉시 119를 통해 병원으로 오세요. 당신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인천 중구는 코로나19 집단 면역 형성과 소중한 일상 회복을 위해 요양병원과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턴 75세 이상 어르신들과 특수교육 종사자, 장애아 보육 및 보건교사 등으로 접종이 확대됩니다.
특히 75세 이상 어르신은 사전 등록부터 접종 후 모니터링까지 안전 접종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개항문화 미래도시 사람 사는 복지중구 인천광역시 중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세정입니다. 도전하는 기업에겐 기회가 착착. 부채로 힘든 소상공인에겐 희망이 착착. 활용도 낮은 공공자산엔 가치가 착착. 국민과 하나 되어 모든 일이 착착. 당신 곁에 착착.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으라차차 착! 자세한 사항은 1588-3570으로 문의주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난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으로 커피를 마신 1888년을 기억하고 최초의 성당과 학교, 철도와 도로들이 세워지던 때를 기억합니다. 천년의 시간을 살아온 듯한 나는 인천입니다. 난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느낌입니다. 어느 날은 육지가 아닌 곳이 육지가 되고 섬과 공항과 도시를 잇는 다리가 놓이는 걸 보게 됩니다. 다가오지 않은 미래조차 현실이 되는 나는 인천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오가는 경험. 상반된 매력 공존의 도시 Always 인천. 아하, 경제가 보인다. 오늘은 이경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경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밖에 좀 나가셨어요, 평론가님? 네, 방송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후끈했죠, 나가니까. 네, 에어컨 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우, 갑자기 여름 온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차량의 사고가 자주 일어나면서 주가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이번 사고에서도 당시 경찰에 따르면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운전자 없이 운전하는 완전 자율주행을 해도 되는 단계까지 그렇게 발전을 해온 건가요? 현재 테슬라에서는요,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토파일럿과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얘기하는 FSD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오토파일럿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에 개선이 된 것이 FSD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네네. 그렇지만 테슬라에서요, 오토파일럿이란 용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것은 주행 보조 시스템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과대 광고라고 법적인 처벌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예. 광고에서요, 완벽한 자율주행 이렇게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운전자 매뉴얼에서 보면은 이것은 주행 보조 시스템이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 기술은요, 레벨 0부터 5까지 6단계로 나누는데요. 자동차가 홀로 운전을 주관하는 단계는 레벨 3부터입니다. 네. 레벨 2까지는 인간이 운전을 주도해야 하고 기계는 운전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네. FSD 역시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이름은 달고 있지만 네.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해야 하는 2단계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에서는 타 회사하고 차별성을 위해서 2.5단계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2단계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3단계는요, 운전자가 아예 운전에 개입하지 않는 단계인데요. 이것은 만약에 어느 위험 구간에서 자율주행을 자동차가 하다가 운전자에게 차량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운전하도록 경고가 있을 때 만약에 운전자가 이 경고를 무시했을 경우 차량이 스스로 비상등을 켜고 또 한쪽으로 차량을 주정차하는 단계까지 가면은 이것은 3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 사고율이 상당히 낮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낮은 것은 맞습니다. 오토파일럿 기능을 이렇게 작동을 하면은 사고율이 5에서 10%이고 우리 운전자들이 운전할 때 사고율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90에서 95% 사고율이라 말은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자율주행 시 사고일 경우에는 물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속도를 아예 줄이지 않아서 바로 사망 사고로 연결되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완전 자율 주행 차량을 운전하실 때도 우리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네. 아유, 아직은 완전하게 그 차를 기한테 맡기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코로나19 백신 수급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200만 명 접종하겠다는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정부에서는 6월까지 1,200만 명을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목표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 목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도입되었거나 6월까지 도입 확정된 백신 총이 1,810만 회분입니다. 이것은 그냥 계약만 되어 있고 공급이 안 되는 물량이 아니고요. 확정된 물량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1,810만 회분에서 1,200만 명은 6월까지 1차 접종을 완료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610만 명은 2차 접종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정부에서 11월까지 집단 면역 달성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의문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집단 면역이라는 것은 인구 전체의 70%인 약 3,600만 명이 접종을 해야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서는 1,200만 명이 접종을 하고 그러면 나머지 2,400만 명이 하반기에 접종을 만약에 한다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일본 스가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백신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집단 면역에 접어들 수 있는 백신 계약 체결은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네네. 그러면 실제로 공급이 받을 수 있느냐라는 지금 그 기점에 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8월부터 제약회사가 화이자나 모더나 등 해외에서 승인된 백신을 대량 생산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음 달이면 5월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은 아마 이렇게 해결 방안이 조금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11월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서 우리 삶에서 마스크를 벗고 또 그래야죠. 경기가 회복되는 시간이 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부디 계획대로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예. 자, 코로나19로 브라질 대신 세계 경제 10위 자리에 올라선 한국입니다. 2026년까지 10위권 유지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제금융 전문 TV 채널인 CNBC가 국제통화기금 IMF의 지난해 세계 경제 전망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또 재해석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국내 총생산 순위에서 기존의 1위에서 4위인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순위는 여전히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19년 5위였던 인도와 6위였던 영국의 순위는 이렇게 맞바꿨고요. 또 CNBC는 2023년에서야 인도가 5위 자리를 되찾을 것이라고 또 예상을 했습니다. 또 나머지 7위는 프랑스, 8위는 이탈리아, 9위가 캐나다 순으로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또 본래 9위였던 브라질이 기존 세계 10위권 국가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밖으로 밀려나서 12위로 떨어졌고요. 그러면은 브라질을 대신해서 상위 10위권에 진입한 곳이 한국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무엇보다 저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2026년까지 한국이 10위권 자리를 지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5년간 쭉 그렇습니다. 자, 끝으로 국민 편의에 분명 도움이 되지만 의료계 반대로 12년간 공전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연내 법제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실손보험은 약 3,800만 명이 지금 가입해 있기 때문에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연간 1억 건 이상의 실손보험이 청구가 되고 있지만요. 청구 절차나 병원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보험회사마다 약간의 또 차이가 있고 또 상당히 복잡해서 청구할 때 소비자들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9년에도 국립권익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권고를 했지만
지금까지 12년간 공회전 중이고요. 쟁점은 그런 공회전 중의 쟁점은 비급여와 청구 간소화 비용 부담인데요. 네. 보험업계에서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201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실손보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의료계에서는 보험사들이 이렇게 데이터화된 그 환자 정보를 얻게 되면은 각종 보험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반대를 하고, 또한 청구 관소화에 따른 비용도 이것은 의료계가 아닌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청구 절차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개선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도출해낸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담아서요. 실손보험금 청구 관소와 관련 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여러 의원들을 상대로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곧 심의 처리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아하 경제가 보인다 이경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45분 교통정보 간석 오거리 연결합니다. 최용선 통신원. 네, 연수구와 남동 지역 곳곳에서 정체를 빚고 있는 가운데 저는 6시쯤 남동대로 남동 고가교에서 전재울 사거리까지 정체가 매우 심한 모습을 기도하고 전재울 사거리를 출발하여 간석 5거리까지 3km 구간을 평균 속도 12km로 17분 정도 걸려서 도착할 수 있었고요. 반대 방향은 석천 사거리에서 길병원 사거리 구간에서만 20km로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교통 구름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요. 백범로가 십정 사거리에서 간석시장 사거리까지 심하게 밀리고 있고요. 교차하는 예술로도 주원 사거리에서 동암역 남광장 입구까지 심하게 정체되고 있습니다. 인접한 예술로가 동암 북광장 입구 이전부터 벽돌막 사거리까지 이곳도 정체가 매우 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서 5거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적 사거리로 가죠. 허운 통신원. 네, 원정로가 건지사거리에서 원적사거리나 계속해서 부평전화곡사리 쪽으로 차량으로 접혀져 지체에 진행되고, 반대로 선곡 입구 3거리에서 백마이교 상거리 방향으로 더디게 진행되며, 더다가 부평전화곡사리까지 신호 2번 정도 필요합니다. 마지노는 청수구 사거리에서 청천사리와 위로 백마사리 쪽으로 구간관에서 속도가 떨어지고, 반대 방향은 부평사거리에서 신촌사리 방향으로 백운고가 전부터 더딘 진행되며, 일따라 원지역사리까지 신호 한 번이 부족합니다. 안남로가 산곡사거리에서 수출공단 오거리 쪽으로 신호대기 시간 길어지고, 반대로 수출공단 오거리에서 산곡사리 방향으로 신호 2번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적 사거리에서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박진우 기자의 뉴스 원. 기자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뉴스와이 조선비즈 박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연금 45만 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깎는 연계 감액 제도 최근에 비판을 받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에 지급되는 이 두 연금과 관련해서 국민연금 금액의 연계 기초연금을 깎는 말씀하신 연계 감액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비판 상당합니다. 지난해에는 이와 관련한 청와대 청원글까지 올라왔었는데요. 청원인은 국민연금은 젊어서 보험료를 내고 노후에 받는 사회보험이고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지급하는 노인수당으로 엄연히 제도가 다른데 이 둘을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연금은 강제로 가입하는데 과거 납입한 보험료를 소급해서 기초연금까지 감액하는 것은 이 국민연금 가입자를 기망하는 행위이자 역차별이라면서 제도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기초연금제도와 국민연금이 처음부터 어떻게 설계가 돼 있길래 이렇게 됐습니까?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노인을 대상으로 주어지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566만 명입니다.
연금입니다. 월 30만 원 지급이 되는데 이제 국민연금 때문에 이 연금액이 깎인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나중에 알고 나서 좀 황당하다라는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이렇게 기초연금을 덜 받게 되는 노인층이 42만 1,713명이라고 합니다. 두 연금을 동시에 받는 238만여 명의 한 18% 정도에 해당하는데요. 노인 인구와 국민연금 수령자가 늘고요. 또 국민연금의 액수가 올라가면서 이 연계 감액 당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계 감액을 당하는데 모르는 분도 계셨어요. 얼마나 황당하실까요? 이 제도는 언제 도입된 거예요? 연계감액제도는 박근혜 정부가 2014년 기초연금을 시행할 때 도입을 했습니다. 국민연금 이미 많이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까지 다 줄 수 없다라는 이유가 붙었었는데요. 국민연금의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들어있으니 기초연금은 좀 덜 받아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도 왜 죄 없는 국민연금을 걸고 넘어지느냐라는 반대가 심했는데 결국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세금을 아끼려는 목적도 이 연계감액제도에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올해 연계감액제도로 기초연금의 세금이 4,119억 원 덜 쓰이게 된다라는 계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이 연계감액제도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좀 계산을 해보죠.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의 1.5배, 그러니까 45만 원을 넣으면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월 평균 국민연금이 54만 1,033원이기 때문에 기준선은 굉장히 낮은 편이라서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연계 감액되고 계실 거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삭감액을 계산하는 식은 뭐 암호표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전체 가입자의 3년치 평균 소득과 가입 시기 그리고 기간 따져서 A급여라는 것을 산정해서 계산을 하는데 이를 두고 2014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탁월한 발명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력도 있었습니다. 다만 최대한 이 금액을 깎는 금액을 15만 원까지만 한도를 정해둬서 요거 넘어가면 그냥 계산 간편하게 15만 원 깎이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얼마나 계산이 복잡하길래 암호 같다 그러셔요. 뭐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국민연금 대상자면서 본인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치 평균 소득 올해는 254만 원인데 여기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금액의 절반이 A급여로 책정이 됩니다. 만일 연금액이 50만 원이면 25만 원이 A급여로 책정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기초연금이 16,670원 정도 깎이는데 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60만 원이면 5만 원, 70만 원은 83,330원, 80만 원은 11만 6,670원 삭감되고요. 이 A급여가 90만 원 넘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치 15만 원 삭감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저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 그 기초연금의 15만 원 삭감 이건 알겠는데 A급여 이게 복잡해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초연금을 깎는 방법이 뭐 또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소득 역전 반지 감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기 소득이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과 가까우면 연금을 깎는 제도입니다. 노인 단독 가구는 169만 원, 또 부부는 270만 4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기준으로 삭감 대상자 36만 1,783만 명입니다. 1,783명입니다. 독거노인 경우에는 재산을 포함한 소득 인정액이 월 169만 원 넘지 않아야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월 소득이 139만 원에서 169만 원일 경우 좀 깎아가지고 균형을 맞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일 한 달에 150만 원을 벌면 기초연금은 30만 원 다 받지 못하고 여기서 19만 원을 깎게 됩니다. 이렇게 깎게 되는 이유는 30만 원 다 받게 되면 본인이 원래 월마다 이제 벌어들이는 소득의 150만 원에 이 30만 원 추가돼서 18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 기초연금을 받아가야 되는 기준 초과한다라는 이유로 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보다 소득이 높아진다 뭐 이런 결론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기초연금 깎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감액을 하는 걸 모르는 분도 계셨고 줬다가 뺏는 느낌 때문에 알고 좀 화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제 부부면 가끔
각각 또 20% 감액하는데요. 또 감액이 또 있어요. 네, 연계 감액 대상이 아니더라도 60만 원이 아니라 48만 원만 이제 받아가게 됩니다. 기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해야 되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선비즈 박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1부 시간 너무 빨리 가네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판타지아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해초를 고아 황토로 빚어 만든 흑표 흑침대 협찬 안전속도 5030 TBN 55분 교통정보입니다. 인천 시내 각 구간 지나기 많이 까다롭습니다. 백범로 십정사거리에서 간석시장 사거리 구간도 정체가 심하니 여유롭게 이동 바랍니다. 이어서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시윤 캐스터. 네, 먼저 TVN 긴급 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반포나들목에서 한남나들목 구간 1, 2차로에 걸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부근 주의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속도로 위 곳곳으로 퇴근길 정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인촌에서 부평, 또 부천에서 신월 가는데 각각 더딘 이동 살펴지고 있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쪽으로 자유로에서 송내 가는데 가다소다를 반복합니다. 반대 송주 쪽으로는 도리분기점에서 송내 지나는데 13km 구간 속도 떨어집니다. 같은 길 시흥요금소 화물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노면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근 지나실 분들은 차로 변경 유의하셔야겠고요. 제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산막에서 광명, 또 남동에서 문학 가는데 각각 답답한 흐름 살펴지고 있습니다. 반대 성남 쪽으로는 문학에서 서창분기점, 또 일직분기점에서 산막 가는데 여전히 속도 줄입니다. 고속도로 교통정보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천 시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윤연아 리포터. 네, 현재 부천 시내 위로도 곳곳에 이동량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천로 도당 사거리에서 태양공구 사거리 구간 신호 한 번 부족하고요. 이후 약대오거리 지나는데도 정체 계속됩니다. 신흥로 부천 나들목에서 산업길 사거리 쪽으로도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사로는 멀매 사거리에서 소사 사거리 쪽으로 꾸준한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경인로 부천 남부역 3거리에서 심곡고가 사거리 구간도 차간격 좁혀 이동하고 있고요. 송내대로 봉호 고가 사거리에서 삼정고가교 사거리 쪽으로도 차간격 바짝 좁혀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부천 시내도로 교통정보였습니다. TVN 긴급정보입니다. 부천 중동로 옛터미널 사거리에서 중앙공원 사거리 방향, 옛터미널 사거리 20m 정도 지난 지점 하위차로에서 승용차와 택시 간 접촉사고 일어났습니다. 구간 주의해서 이동 바랍니다. 계속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명진 캐스터. 네, 오늘 전국이 초여름 더위를 보였는데요. 요 며칠 사이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고요. 하늘이 차츰 흐려지면서 모레 금요일 호남과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수도권 지역 오늘 가끔 구름 많겠고 내일은 흐리겠습니다. 오늘 내일 낮 동안 따뜻하겠고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또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전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앞으로 대기의 메마름이 더욱 심해질 수 있겠습니다. 각종 화재 사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기 정체로 인해 전국 곳곳의 공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호흡기 건강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인천 14도, 서울 15도, 내일 낮 최고 기온 인천 24도, 서울 27도로 오늘과 비슷할 전망입니다. 내일 한낮에도 옷차림 가볍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인천의 기온은 20도, 습도는 44%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현재 백범로 간서고 거리에서 벽돌막 사거리 구간 지체되고 있습니다. 또 가정로 성남 고가교 입구 사거리에서 성남 사거리 구간 서행 흐름 살펴집니다. 지금까지 판타지아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해초를 고아 황토로 빚어 만든 흑표 흑침대 협찬 TVN 교통정보 이유정이었습니다. TVN 환경 캠페인. 황사에 미세먼지까지 해결책이 있을까? 환경을 생각하는 일상을 만들어야지. 친환경 운전 습관을 갖고 종이컵 사용도 줄이고 전기도 아껴 쓰고. 나 하나 노력한다고 미세먼지가 없어질까? 하지만 한 사람도 노력하지 않는다면 걷잡을 수 없이 환경 오염은 진행될 거야. 그래서 나부터 실천하는 거고.
환경은 당신의 노력부터 시작됩니다. FM 100.5MHz TBN 경인교통방송입니다. HLSU. 즐거운 운전 행복한 시간 TBN과 함께 경인교통방송. 배려하는 교통문화의 동반자 TBN 경인교통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인사드립니다. 꾀꼬리 수정씨 예뻐요. 장달랍 출첵합니다. 수정씨, 저도 탑승했어요. 유튜브로 수정씨 얼굴 보니 참 좋네요. 여러분의 달리는 라디오는 유튜브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접속해서 TBN 경인 그린 웨이브를 검색하시면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함께 좋아요 꾹! 아시죠? 네, 우리 이강필 통신원께서 장제로 이막 사거리에서 삼산 사거리 방향으로 각 신호마다 정체되고 있습니다 하고 제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문희창 님도 출첵해 주시고요. 안순식 님도 애청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2부에서도 유튜브에 경인교통방송 검색해서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고 채팅방에서 우리 마음 따뜻한 달라 가족분들과 인사도 나누세요. 언제나 이혜숙님 제일 먼저 인사 나눠주시고요. 이영민님, 김태길님도 오늘 와주셨고요. 김영란님, 그리고 최용선 통신원님, 와 오늘 방송도 해주시고 출첵도 해주시고 감사해요. 장용민님도 늘 변함없이 하트 날려주시고 오늘은 이창수님도 계속 함께 해주시고 김규배님, 염해철님 변함없이 고맙습니다. 예, 박종화님 아까 쑥 부침 하신다 그랬는데 맛있게 드시고 계세요. 그리고 조성수님은 번호판에 또 미등 안 들어와 있는 차들 걱정된다는 문자도 남겨주시고 그러게요. 다들 반짝 켜야 존재감 알리고 서로 안전한 건데 언제 시간 나시면 우리도 각자 자기 차 다 조명 잘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8시까지 안전하게 달리시면서 함께 해주세요. 자, 오늘 2부에서는 제22대 인천시 한의사회 회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정준택 회장 모시고 인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질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퇴근길에 만나는 오늘의 뉴스, 따끈한 저녁 뉴스 한 끼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31명으로 일주일 만에 다시 7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한 데 대해서 국민 공감대와 통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차 판결과는 정반대의 결론입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회사 돈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4차례에 걸쳐 인천, 계양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 200호의 사전 청약이 진행됩니다. 인천시는 함께 배우고 행복 누리는 평생학습도시 실현을 위해 평생교육 사업에 893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사업비 대비 10.2% 정도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따끈한 저녁 뉴스 한 끼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이 참여하실 시사 퀴즈 나갑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이 행성에서 비행하는 걸 성공했어요. 미국 동부 시간으로 19일 오전 3시 30분 이 행성에서 나사의 초소형 무인 헬리콥터 인저뉴어티의 비행이 이루어진 건데요. 이번 비행은 라이트 형제 이후 118년 만에 지구 아닌 다른 행성에서 이루어진 첫 동력 비행이라고 하네요.
미국 나사가 인류 최초로 지구 아닌 행성에서 비행에 성공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구랑 가까워요. 그리고 물에 그 흔적이 있는 제2의 지구라고 불리는 이 행성은 어딜까요? 좀 붉은 빛이 감돌아서 이름이 이거죠. 불화자 써서. 예. 아니 뭐예요? 예. 예. 자, 태양계 네 번째 행성입니다. 네, 이 행성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 오늘 보기 내드려야죠. 예, 1번 화성, 2번 천왕성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1번, 샵 5001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품 소개할게요. 국내산만 생산하는 자연 만세에서 성인 건강에 좋은 블랙베리즙, 커피나 음료에 타서 마시는 순금 마심티 골드 세트, 약속을 지키는 스쿨뮤직에서 우쿨렐레, 놀라운 부착력을 자랑하는 욕실용품의 선두주자 거평테크에서 글라스터 욕실용품 세트, 인천 섬 여행지만 운행하는 으뜸 여행사 섬투어에서 백령항로, 연평항로, 덕적항로, 이작항로 승선권,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족발보쌈, 족발 품은 보따리에서 3만 원 상당의 온누리 모바일 상품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는 동안 오늘 하루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손해본 듯 아쉬운 하루가 지나고 이제 퇴근길이죠. 퇴근길에는 믿고 듣는 시사 프로그램 장수정의 달리는 라디오의 채널 고정 아시죠? 저는 아침 7시에 시작하는 출발 경인 대행진의 MC 육각수입니다. 네, 이혜숙님 퀴즈도 1등, 박재경님, 밤도깨비님, 또 1451번님, 김용등님, 조성재님, 송영화님, 유연우님 순서대로 쏙쏙쏙 예, 정답 보내주고 계십니다. 안전한 곳에서 샵 5001번 이용해 주세요. 자, 지난 2월에 인천시 한의사회 회장으로 정준택 회장이 당선되셨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제22대 인천시 한의사회를 이끌면서 인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 유튜브로도 방송되거든요. 요 앞에 키 작은 카메라 통해서 멋지게 인사 다시 부탁드립니다. 예, 교통방송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우리 교통방송 관계자분께도 감사드리고요. 인천시 한의사회는 인천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비해 오셨어요? 인사 이렇게 멋있게. 먼저 22대 인천시 한의사회 회장이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어 하잖아요. 네, 이런 시기에 이 또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셔서 어깨가 더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예, 그 한 단체의 장을 맡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깨가 무거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나 인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한 축인 한의사회 회장을 맡게 되어서 네. 특히나 더욱더 그런 것 같고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인천 시민들이 어려워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 인천시 한의사회가 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인천시와 더불어서 네. 많은 노력을 할 것을 우리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랜 시간 시민들의 건강을 돌봐오셨잖아요. 네네. 인천시 한의사회 통해서도 직무를 맡아서 계속 일을 해오셨는데 네. 기억에 남는 어떤 일들이 있으셨어요? 제가 이제 인천에서 네. 백운역 쪽에 백운한원을 오픈한 지가 한 2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회무를 시작한 지는 한 21년째가 되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짧지 않은 시간이네요. 그러게요. 그동안 회무를 하면서 네. 가장 기억에 남았던 회무는 저희 2014년도에 인천 아시안 게임이 인천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때 이제 선수촌 한의원에서 우리 한의사 선생님 한 50여 분과 네. 제가 진료 단장을 맡아서 네. 아시아 체육인들을 진료했던
그런 회무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때 많은 아시아 체육인들의 호평을 받아서 네. 그 인천 아시안 게임 이후로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 한의사가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아시안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뜻깊은 회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와, 그럼 선수들이 우리 한의사님들이 어떤 치료해 주셨을 때 가장 좋아했었나요? 이제 기본적인 치료는 저희가 이제 침 치료, 부항 네. 치료, 또 물리 치료, 어허. 또 추나 치료까지 같이 병행해서 치료를 해드리고요. 이 침 치료를 처음 받아보시는 그런 체육인들이 많으셨어요. 그렇죠. 외국에서 온 선수들은 생소했을 텐데. 받고 나서 네. 많이 하시는 말씀이 원더풀, 어메이징.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원더풀. 아, 그래요. 아시안 게임 때 진료 단장을 맡아서 또 아시아 게임에 온 선수들한테 또 우리 한의를 이렇게 알리셨군요. 네네. 아, 그러셨어요. 아,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인천시 한의사회 회원분들이 선별 진료소에서 함께 수고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또 어떤 일을 하셨던 거죠? 예. 현재 이제 인천 각구 선별 진료소에는 네. 그 한의사분들이 같이 참여하셔서 검체 채취나 역학조사관의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선별 진료소에는 한의사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직역의 분들이 많이 수고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그 바람이 통하지 않는 방호복을 입으시고 예, 그 예. 일을 하시는 모습 속에서 상당히 또 인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네.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저 한의사뿐만이 아닌 거기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날씨가 또 더워져가지고 더 걱정이네요. 예. 그렇죠. 우리는 마스크 쓰는 것도 지금 이 정도 더울 때 막 힘들어지는데 방호복 입고 근무하시는 우리 의료인들 진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 인천시 한의사회가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캠페인 통해서 안내를 내보내기도 했었는데 불임 부부를 위한 사업도 오랫동안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먼저 불임과 네. 난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하는 사업은 난임 부부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임이라는 것은 어떤 검사를 시행했을 때 네네. 기질적인 이상이 있어서 생물학적으로 어떤 임신이 되지 않는 네. 그런 원인 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는 불임이라고 하고요. 네네. 그런 검사를 통해서 특별한 뭐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한 네.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난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난임 부부를 위해서 저희가 네. 2011년부터 인천시 한의사회에서 네. 한의학 난임 치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난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의학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예. 일단은 이제 인천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네. 사실 난임 치료는 남성까지도 같이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저 인천시와 한의사회가 같이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네. 향후에는 남성까지 같이 하는 사업으로 지금 발전해 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네네. 이제 난임을 가지고 계시는 여성분이 이 거주지 보건소에 가셔서 네. 신청을 하시게 되면 네. 그 난임 상황에 맞는지 잘 판단을 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시면 네네. 근처의 한의원과 이제 매칭을 하게 되십니다. 아, 보건소를 통해서. 네네. 네네. 그래서 그 한의원에서 3개월간 한약을 이제 처방받게 되십니다. 네. 물론 무료로 처방받게 되시고요. 3개월 동안 무료로. 네. 그래서 그거 복용하시고 네. 이제 임신을 하게 안 하냐 이런 것들을 또 지켜보게 되고요. 네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현재 인천시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한 150분 정도 네. 혜택을 받으셨는데 네. 올해는 더 사업이 확대가 돼서 네. 한 250분 정도의 여성분이 받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약을 통해서 난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과도 있었죠? 물론입니다. 네.
이 한의학 난임 치료 지원 사업의 가장 중요한 점은 역시 성공률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죠. 네, 성공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이 처음 시작은 인천시에서 이 사업을 가장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 이후로 점차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가 돼서 이제는 거의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나오는 평균 성공률이 네. 한 20% 정도 됩니다. 20%대. 네. 이 성공률이 난임 사업이 지금 한의학 난임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네네. 양방 쪽에서도 시행되고 있는데 네. 인공 수정이나 시험관 수정 등 이런 보조 생식술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성공률도 그 정도입니다. 아, 그래요. 낮지 않는 성공률이고요. 네. 특히나 또 이제 그 한의학 난임 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시는 여성분들의 많은 수가 양의학적인 치료를 받고 나서 또 임신이 안 돼서 네.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 그런 분들이 이 한의학을 통해서 많이 임신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런 거에서 너무 보람을 느끼고요. 네네. 또 하나 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또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의학 난임 치료 사업을 하면서 건강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양의학적 난임 치료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이 힘들어하시고 네네.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치료 사업, 한의학 치료 사업을 통해서 건강 개선 효과까지 누리시는 것들을 많이 보면서 네. 상당히 장점이 많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난임 치료 통해서 이제 새 생명을 선물해 주는 것도 큰 보람이었지만 엄마들의 건강 자체를 챙겨주신 게 더 뿌듯하셨다고요. 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저희가 얼른 교통 정보를 또 듣고 와야 합니다. 네, TVN 교통정보센터 다녀오죠. 김시훈 캐스터. 네, 오늘 낮 기온 크게 올랐습니다. 서울이 28도 선까지 올랐고요. 강원도 영월은 무려 30도에 가까운 더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내일 서울이 27도 선까지 오르면서 오늘과 별 차이 없겠고요. 우리 인천 지역도 24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고온은 모레부터 꺾이겠고요. 주 후반에는 예년 이맘때의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며칠 사이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힘쓰셔야겠고요. 대기 정체로 오늘도 곳곳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습니다. 내일도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호흡기 질환 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인천 시내 원종로 원족사거리에서 백마이교 3거리 구간 서행으로 이동하고요. 경원대로 석정 3거리에서 서감 4거리 쪽으로 차량 간격 좁혀 이동합니다. 15분 교통정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장수정의 달리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달리는 라디오는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5001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달리는 라디오 2부에서는 인천시 한의사회 정준택 회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청자께서요, 선생님 저 허리가 많이 아픕니다.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어서 그런가 본데 허리에 좋은 것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한경수님 문자 주셨어요. 회장님. 그러시군요. 허리 아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그 골격, 척추에 그런 틀어짐이나 비틀어짐도 문제가 되지만 네네. 중요한 것은 허리를 이루고 있는 그 근육과 인대의 약화가 가장 큰 문제십니다. 네. 그래서 그 코어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평소에 그런 운동이나 체조들을 자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앉아 계실 때도 바른 자세, 허리가 쭉 펴진 자세로 잘 앉아 계시는 거 그런 것도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 나실 때 따뜻한 찜질을 해주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네, 그래요. 근육을 단련시키는 게 중요하고 네. 평상시에 바른 자세. 네, 예. 신경 쓰겠습니다. 저도요. 요즘 인식이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한의원들은 이제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거든요. 네. 인천시 한의사회에서는 또 경로당으로 직접 찾아가는 경로당 한의사 주치 연결 사업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예, 정말 엄청 좋아하십니다. 네. 예. 인천시 한의사회와 인천시가 2019년부터 인천 전역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네. 인천시에 있는 한의사 회원분들이 근처의 경로당을 찾아가서
매월 1회 또는 2회 건강 상담도 해드리고 네. 또 가벼운 침 치료도 해드리고 네. 또 상담을 하다 보면 혹시 좀 위중한 상태이거나 큰 병원의 진단을 받으실 상태로 판단이 되면 네. 또 큰 병원으로 안내도 해드리고 꼭 노인분들한테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아, 정말 주치의네요. 네네. 꼼꼼히 살펴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알려주시고. 아,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시 의료원에 한의과를 설치하는 것이 의논되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 의료원은 어떻습니까? 한의과 있어요? 네, 현재 한의과가 있는 의료원은 서울국립의료원에 있습니다. 네. 많은 곳에 있지는 않는데요. 서울국립의료원에만 있군요. 예. 그 한의학의 장점은 만성 질환에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급성기 질환에서는 양의학적인 처치가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네네. 만성적인 질환, 노인성 질환에서는 한의학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천 시민들도 이러한 진료 선택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점을 가지고 있는 한의학도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인천에 인천 제2의료원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인천 제2의료원이 생길 때는 꼭 한의과가 같이 설치가 돼서 네. 인천 시민께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애청자 임철균님께서는 우리 정준택 회장님은 어디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거죠? 저는 부평구. 부평? 아, 예, 그러세요. 부평구에 근데 있습니다. 우리 동네 한의사 원장님이 나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해주셨어요. 아시나 봐요. 우리 정준택.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임철균님. 아셔요? 예, 잘합니다. 어머, 세상에 이런 인연이. 우리 임철균님 오시면 더 특별히 잘 봐주셔야 해요. 안녕하세요.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박평호님께서는 한의학 치료가 잘 돼서 인구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우, 회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왜냐하면 난임 치료 통해서 또 많은 새 생명을 또 탄생시켜 주시고 계시니까 한의학 치료로 인구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올라오시고 이혜숙님은 저는 약에 대한 부작용이 많아서 한의원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한약 먹고 많이 건강해졌어요. 라는 의견들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예. 이제 그 한의원 진료도 보험 적용이 되잖아요. 네. 탕약도 건강보험 적용 시범 사업이 시작됐죠. 네, 맞습니다. 네. 한의학 치료가 건강보험이 된 것은 1987년도부터입니다. 네. 맨 처음 시작은 간단한 침 치료의 보험 적용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네네. 현재는 침 치료, 부항 치료, 뭐 간단한 한방 물리요법, 추나요법 등이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또 자동차 보험에서는 뭐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거에 더불어서 첩약 치료, 약침 치료까지 자동차 보험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요즘 교통사고 환자분들이 네네. 한의원을 많이 찾고들 계시죠. 아하. 그리고 작년부터는 우리가 좀 아쉽게 생각했던 첩약이 건강보험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네. 현재는 시범사업,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하는데요. 모든 병에서 해당이 되지는 않고요. 네. 3가지 상병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 3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65세 이상의 중풍 환자분들과 그다음에 구안화사, 네, 아시죠? 구안화사 환자분들. 네네. 또 하나는 생리통. 이 3가지 상병에 대해서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병을 가지신 분들이 내원하셔서 네. 첩약을 받으시면 50%만 부담하시면 첩약을 드실 수 있고요. 현재 네. 한 열흘분에 한 6만 원 내외만 부담하시면 네. 이 첩약을 현재 받으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시범 사업이 잘 끝나서 향후 이 상병이 3개에 그치지 않고 또 많이 확대가 돼서 네.
사실 환자분들이 이 처방 가격 때문에 한의원 문턱이 좀 많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쉽게 한약을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상병의 확대는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봄철 되니까 이제 춘곤증에 또 우리 무엇보다 요즘 면역력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면역력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기가 됐는데 건강 지키는 일에 관심이 많아진 우리를 위해서 끝으로 당부와 또 안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봄철이 되면 춘곤증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고 힘들어하십니다. 네. 춘곤증이 생기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차가운 겨울 날씨를 보내고 거기에 적응된 상태인데 갑자기 봄을 맞아서 또 외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네. 거기에 몸은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적응을 함으로써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그런 상황이 되면 그래서 피로감을 쉽게 느끼고요.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고 밥맛도 식욕도 저하되게 되고 모두 의욕도 감퇴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요 근래 이 4월 달을 전후해서 많은 분들이 한의원을 내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춘곤증을 말씀하시면서 한약을 처방받기를 원하시는데요. 네. 이렇게 한약을 드셔서 많이 회복하시는 것도 좋지만 평소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네.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균형이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네. 여러 가지 골고루 반찬도 드시고 또 적절한 시간에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 또 중요하신 것은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네. 한 일주일에 3회 정도 한 30분 이상씩 네. 좀 땀이 좀 날 정도로 운동을 하시는 게 꼭 필요하겠고요. 네. 그다음 또 중요한 것은 수면을 확보하시는 겁니다. 네. 잠으로 해서 몸이 회복되는 시간을 가지시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회복되는 시간을 갖지 않으시면 몸은 피로감에 누적이 돼서 정말 면역력도 저하가 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 6시간 정도는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시간이 되시면 한 8시간 정도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몸에 염증이 많이 생긴다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이런 염증으로 인해서 많은 병들이 생기게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심으로 해서 면역력을 지키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수분을 잘 섭취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노화가 되는 과정은 몸에서 수분이 부족해지는 과정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처음 신생아가 태어나게 되면 그 체중에서 차지하는 수분량이 95%에서 98% 정도가 됩니다. 네네. 노안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의 그 체중 대비 그 수분 함량을 보면 40%에서 50% 정도뿐이 되지 않습니다. 건조해지네요. 네. 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적당한 물 섭취량은 한 체중의 한 2% 정도. 네. 60kg 정도 체중이시면 한 1리터 200cc 정도 이 정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뭐 한약은 안 드셔도 됩니다. 네, 그래요. 균형 잡힌 식사, 또 운동, 충분한 잠, 스트레스 관리하기, 수분 섭취, 여기까지 우리 춘곤증 이길 수 있는 방법들 정리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죠. 침, 부항, 추나요법 다 의료보험 적용되죠? 네네. 예, 맞습니다. 또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예, 예. 아유, 지금 문의사항이 많아서 또 나와주셔야 되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천 시민의 건강 지킴이로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시 한의사회 정준택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 여러분, 정부 지원금으로 안전에 투자하세요. 2021년 안전보건공단은 산재 사고 사망 절반 감축을 위해 안전 투자 혁신 사업을 시작합니다.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이동식 크레인, 고소 작업대를 교체하거나 국가 뿌리 산업의 노후 위험 공정을 개선하는 비용 50%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검색 또는 1644-4555로 문의하세요. 안전에 대한 투자, 사람과 기업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지칠 때 힘이 되는 아이들이 제일 소중하죠. 고객들의 믿음이 가장 든든한 자산이에요. 우리 경제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당신입니다. 채무조정,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빚부담을 덜고 파산 면책 지원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로 빚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경영 정상화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재도전을 도와 가게와 기업 모두가 다시 꿈꿀 수 있도록 희망 온 따뜻한 금융이 함께 밝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588-3570으로 문의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캠코,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이 함께합니다. 인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하는 마음. 처음 도전할 때의 그 다짐을 잊지 않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의 노고를 잊지 않고 시민의 생명과 민생 그리고 경제 회복을 위해 의회가 노력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소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열린 의회. 인천광역시 의회 37명 의원 모두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우리 집 수돗물 상태가 궁금하면 워터코디에게 무료 수질 검사를 받아보세요. 워터닥터도 출동해 수도관 구석구석 배관 내시경으로 진단해드립니다. 오래된 가정 내 수도관을 바꾸고 싶다면 최대 100만 원까지 공사비를 지원합니다. 우리 집 수돗물 건강 돌보미 인천형 워터케어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함께합니다. 네, 버스 안에서 은병철 님도 함께 해주시면서 오늘 시사 퀴즈 정답 주시고요. 예, 경기도 땡땡으로 배달 가시면서 8182번 님도 정답 주시고, 제가 왜 땡땡이라고 읽는지는 정답이라서 경기도 그곳으로 가는군요. 예, 그래요. 태양계 네 번째 행성. 예. 가장 많은 탐사가 이루어진 곳이고 우리에게 관심이 가장 많은 행성. 예. 나중에는 여기로 여행 갈 날도 오겠죠 하시면서 김창호 님도 정답 보내주셨어요. 1번 화성, 2번 천왕성 중에 정답 있습니다. 자, TVN 교통정보센터로 갈게요. 윤명진 캐스터. 네, 먼저 문해미로를 보면 장수고가교에서 장수 나들목 방향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포로에서는 작은구월 사거리에서 모래마을 사거리 방향으로 속도를 떨어뜨리고 있고요. 경원대로 서감 사거리에서 석바위 사거리 지나는데 신호 2번은 받으셔야겠습니다. 한편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방향으로 송산 마도 부근에서 10km 밀려 있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문학에서 서창분기점까지 5km, 안현분기점 부근에서 1km, 일찍분기점에서 산막까지 3km 가까이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는 산막에서 광명까지 5km, 남동에서 문학까지 2km 밀리고 있습니다. 한편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소래터널 부근에서 사고 처리 작업 중이고요. 그리고 판교 방향으로 김포 요금소에서 송내까지 11km, 반대 일산 쪽으로는 도리분기점 부근에서 송내까지 13km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와 시내도로 정보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영식님께서는 오답 남한산성 그러셨어요. 아니요, 화성이나 천왕성 중에 있다니까요. 경기도 땡땡 남한산성 아니잖아요. 예, 만리장성 아닌 게 어딘가. 아, 묘한 매력과 함께 중독성이 있어서 매일 듣고 있습니다 해주셨네요. 어머, 고맙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자, 부천시 교통정보센터입니다. 윤현아 리포터. 네, 현재 부천 시내 위로는 이동량 조금씩 정리는 되고 있는데요. 다만 소사로 산림욕장 3거리에서 멀매 4거리 구간 여전히 신호 2번 필요한 상태고, 호현로는 진용고등학교 입구에서 소사 3거리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성주로 신공로 교차점에서 성주초교 앞 3거리 구간 신호 1번이면 충분하고요. 부일로 711번 길 역곡 파출소 4거리에서 역곡 파출소 3거리 구간 원활한 소통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종합운동장 4거리에서 까치울 4거리 구간도 이동량만 꾸준합니다. 부천 시내도로 교통정보였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입니다.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 일자리와 기회가 넘치는 경제도시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 소금산 출렁다리와 함께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법정 문화도시로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는 문화관광 제1도시 원주. 걸어서 5분 이내
도심 공원과 힐링 숲길로 쉼과 여유가 있는 명품 공원 도시 원주. 내일이 더 기대되는 곳. 여기는 행복도시 원주입니다. 김 사장, 중국으로 수출한다며? FTA 특혜 세율 받고 있어? FTA? 그거까진 신경 못 쓰고 있어. 헤헤, 이 사람. 요즘은 FTA가 경쟁력이야. OK FTA 컨설팅으로 중소기업도 FTA 준비가 수월해졌다고. 경기도 중소 중견기업이라면 누구나 FTA 활용부터 인증 수출자 취득까지 OK FTA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신청하세요. FTA는 경기 FTA 센터에 물어봐. 상담 1688-4684. 2021년에도 인천이음 캐시백 10%로 행복하소! 인천시민 전용 복지몰 인천이몰에서 인천 직구 상품을 구매하면 매월 한도 없이 캐시백 10% 플러스 5,600여 개 혜택 플러스 가맹점에서는 기본 캐시백 10%, 가맹점 할인 최대 7%, 군구에서 제공하는 추가 캐시백 최대 7%까지 최대 24% 혜택이 플러스되는 인천 이음으로 가치 소비와 인천 사랑 실천하소.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와 함께합니다.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수요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에서는 불편하고 위험한 여러 가지 교통 관련 민원들을 싹 다 해결해 드립니다. 인천경찰청 교통계 박형원 경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바쁘게 힘들게. 네. 덕분에 저희는 편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교통 민원 있으신 분들 벌써 몇 분 보내주셨는데요. 주저하지 말고 개선이 필요한 곳들 알려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1번 문자 게시판 또는 유튜브 채팅방 통해서 남겨주세요. 경장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자, 오늘도 본격적인 민원 소개 앞서서 안전속도 5030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됐죠? 네, 전국적으로 네. 시행이 됐습니다. 네. 예. 지난 4월 17일이죠. 예, 안전속도 5030이 드디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네. 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인천은 그 앞서서 이제 작년 12월 16일 날 전면 시행했고요. 네. 이번에 전국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2016년부터 경찰청과 국토부 등 12개 기관이 참여해서 네. 해년마다 단계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확대 진행을 했던 거고요. 네네. 도로의 기능을 고려해서 60km 이내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도심부에는 제한 속도를 50으로 하고 네. 보호구역 이면도로 30으로 제한 속도를 하향하는 내용입니다. 네, 예. 네. 실제로 이제 민원 내용들을 듣다 보니까 일부 운전을 생계로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속도 제한 때문에 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주십니다. 네네. 물론 그분들도 정책 취지는 이해는 하지만 네네. 현실을 모르는 그런 정책이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실제로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속도 저감 조치가 보행 사망 사고 감소에 기여하는 만큼 그리고 운전자 측면에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보행자입니다. 사실. 네네. 예. 이 부분을 명심하셔서 모두가 안전하게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우리 경찰도 추후에 이제 주행 속도나 사고 현황 등을 계속 모니터링해서요. 5030 유관 기관과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안전할 수 있는 조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은 뭐 일찍 시행해서 뭐 다 아시고요. 예. 어떤 분은 하도 교통방송에서 얘기해서 귀에 딱지가 앉았다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직도 민원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직도 그러긴 네. 해요. 이게 뭐냐고 이렇게. 아직도 네네. 더 계속 꾸준히 홍보를 해야 네. 되겠습니다. 지속 홍보하겠습니다. 네, 안전속도 5030. 네. 예. 자, 그럼 본격적인 민원 문자 들어가 보죠. 김재황 님이 남겨주셨어요. 경인로에 간석 지하차도가 있는데요. 주원 고개에서 부평 삼거리 방향 간석 지하차도 나오자마자 하위 차로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지하차도 출구에서 너무 가까워서 이번 버스는 출구에 나와서 2개 차로를 급차선 변경해서
아, 정류장 가시는군요. 이 정류장 조금 더 앞으로 옮겨주셨으면 합니다. 해주셨어요. 네. 전에 청라 크리스탈로에 버스 정류장 위치가 네네. 교차로 가까워서 또 위험하다, 불편하다 이런 내용하고 동일한 네.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지점 간석 지하차도 쪽이 네. 제가 매일 출퇴근하는 길입니다. 아하, 네. 그래서 저도 물론 더욱 공감을 하고요. 위치가 해당 지하차도 출구에서 약 30m 정도밖에 정류장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불편하실 텐데 현장 여건을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네네. 한 15m 정도는 더 옮길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버스 정류장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가 좀 돼야 될 부분이고요. 네네. 거기에 대한 뭐 안전 조치 사항도 같이 협의돼야 될 것 같아서 네.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30m 동안에 2개 차로를 이동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15m가 더 확보되면 좀 더 안전할 것 같네요. 인천시와 협조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5719번이 문자예요. 스쿨존 도로 양쪽에 무조건 펜스 설치해서 아이들 무단횡단 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전자도 주의 운전해야 되지만 아이들도 무단횡단 절대 못하게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셨어요. 네. 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육이 저도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3가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교통공학 측면에서 3E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예. 첫 번째가 에듀케이션, 교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인포스먼트에서 법률을 집행하는 즉 교통 단속을 하는 내용이고요. 예. 세 번째가 엔지니어링, 공학 기법을 활용해서 도로 시설물을 개선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따라서 이런 안전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3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얼마나 조화를 잘 이루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말해 교육 및 홍보를 통해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통행하는 인식을 변화시키고요. 네. 법률 위반하는 부분을 철저히 단속해서 교통 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안전 시설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서 네. 이런 복합적인 사고 위험을 억제하는 등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당연히 이 모든 것이 우리 경찰의 임무이고요. 예. 네. 단속은 물론 시설 개선 또 가장 근본적으로 말씀하신 교육 부분을 우리 경찰은 요즘에 어린이집, 유치원 직접 방문해서요.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다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 경찰의 임무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하고 든든합니다. 우리 다 함께 교육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가정에서도. 자, 그다음 7781번이 문자입니다. 송도 주민입니다. 암물류 2단지 화물차 주차장 건립 관련해서 인천시와 유관기관 회의를 진행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아이들 학교 가는 길에 화물차가 계속 지나다녀서 너무 걱정됩니다. 화물차 통행 제한, 과속 카메라 설치 같은 안전조치 절실합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느낌표 3개 찍어주셨습니다. 네, 요새 인천이 항구도시이고 물류도시라서 화물차가 아무래도 많을 텐데 어떤 교통안전이 화물차에 대한 안전대책 화두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송도 주민이시니까 더욱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지난 15일 날 이제 암물류 2단지 내에 화물주차장 건립 관련해서 주민 의견 우려를 덜어드리고자 저희 경찰과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항만공사 함께 대책 논의를 했습니다. 거기 논의를 통해서 이제 화물차 통행 제한 확대 지정하는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요. 구체적인 범위와 대상 그런 제한 기준 자체를 좀 구체화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요. 만약에 최종적으로 통행 제한을 지정할 때 체계적인 사후 관리 방안 그리고 추가적인 안전 대책 방안도 함께 논의를 하고 지자체 측에서도 즉각적인 예산 반영을 계획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대형 물류 차량이 송도 809 이런 주거 지역으로 진입을 제한을 하고요. 6809가 아직 개발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부득이하게 개발 공사로 관련된 통행은 허가증을 발급해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논의를 주 골자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통행 제한 시 사후 관리를 위해서 경제청, 항만공사 등에서는 이제 통행 제한용 위반 단속 CCTV를 설치하고요. 네. 그리고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주요 축인 인천 타오대로 축이나 네네. 항만대로 측에 이제 신호 과속 단속 카메라도 추가 설치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계속적으로 이제 인천의 화물차 이런 안전 문제를 우려를 하고 계셔서 네네. 저희가 관련 기관하고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논의를 끝까지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경찰청 교통계 박형원 경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5분 교통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TVN 교통정보센터예요. 이유정 캐스터. 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두 건의 TVN 긴급 정보입니다. 군자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간 추돌 사고 일어났고요. 후보 분기점 4차로에서도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어 조심히 지나셔야겠습니다. 경인선 보면 퇴근 정체 이어집니다. 서울 방향으로 서인천에서 부평 근처 그리고 부천부터 신월 사이 답답하게 이동하고요. 제 경인고속도로는 인천 쪽으로만 속도 낮춰 지나고 있습니다. 산막에서 광명 그리고 남동에서 문학 사이 여유 갖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쪽으로도 돌발 구간 있는데요. TVN 긴급 정보입니다. 소래터널 부근 4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시흥요금소 화물 하이패스 차로에서 노면 보수 작업하고 있어 잘 살펴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정체는 송내 중심으로 나타나고요. 양방향 10km 넘게 긴 구간 밀려 지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항 정보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양방향 원활한 주행 가능하고요. 인천공항 오가는 항공편들도 모두 제시각에 운항 예정입니다.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45분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시사 퀴즈요. 미국 나사가 인류 최초로 지구 아닌 다른 행성에서 비행에 성공해서 화제가 됩니다. 지구와 가깝고 물이 존재한 흔적이 있어서 제2의 지구라고 불리는 행성 1번 화성이었습니다. 예, 1번 화성 정답이었어요. 힌트로 경기도 화성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경기도 천왕성은 아니잖아요. 네, 다들 1번 화성 정답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 우주 헬기 인저뉴어티가 그 대기 밀도가 지구의 1%에 불과한 이 화성에서 비행할 수 있는 게 아주 대단한 기술이었다고 하네요. 예, 뭐 큰 헬기는 아니고 사실 크기는 조그맣더라고요. 예, 높이는 한 49cm, 중량 1.8km, 초소형 비행 물체인데 이게 3m 상승해서 한 30초 정도 떠 있다가 사뿐히 내려온 건데 이게 아주 역사적인 비행이었다고 하네요. 우주에서 이렇게 비행체 날리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가 봐요. 예, 잠깐 떴었는데 아무튼 뭐 6년간 소요 비용이 950억 원. 대단한 거네요. 자, 오늘 정답 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윤경식님 예쁜 각시붓꽃 노랑 제비꽃 사진도 붙여주시면서 경기도 화성은 아니겠죠? 화성 정답 처리됐고요. 노기동님 수원성인가요? 성으로 끝나는 거 다 보내주시고 오늘. 내 고향 화성 송산 하시면서 4206번님도 정답 늦었네 하시면서 1번 화성 이점길님도 와주시고요. 4489번님 예 우리 한경수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셨어요. 모두 정답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5분 뽑았고요. 개별 연락 드렸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남겨놓을 테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월 21일 수요일에 함께한 장수정이 달리는 라디오 마지막 시사 가요 순서예요. 북한에서 2030 세대를 장마당 세대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MZ 세대랑 비슷한 거예요. 이 MZ 세대처럼 장마당 세대가 1990년 이후 고난의 행군 시절에 태어난 세대를 말하는데요. 국가 배급망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발육 부진 등 좀 고통을 겪은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느 나라의 젊은이처럼 시장 경제 익숙하고요. 자기 개성 뚜렷하고 또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 그렇게 한류를 즐긴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배층의 입장에서 보면 외부 세계를 동경하는 이 세대가 자칫 체제를 위협하는 불만 세력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2030 세대에 대해서 인간 개조가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지난 9일에 열린 세포 비서대회 폐회사에서
당세포 과업은 인간 개조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는 건데 당세포가 청년 세대의 사상과 정신 상태, 옷차림과 언행까지 통제해야 한다면서 강조했습니다. 이뿐이 아니죠. 김정은은 이미 지난해 12월에도 남한 영상물을 유포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고 보는 사람은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북한 내에서 2030 세대들은 기존의 사상 교육만으로는 통제가 어렵다는 인식이 이미 널리 퍼져 있다고 하는데요. 각자 도생이라는 생존 원리를 알아버린 이 세대들, 과연 개조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시사가요는 일제강점기에 신세대 행태를 풍자한 노래예요. 김혜송의 청춘 계급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홍석훈, 성윤지, 작가 유혜진, 신보영, 기술의 이미재, 전영진, 저는 장수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노래를 부르자 사랑의 소내창 이 밤이 다 새도록 노래를 부르자 어여쁜 앞으로 와카를 마시며 노래를 부르자 주전당 사랑의 탭댄스 이 밤이 다 새도록 춤이나 추잔당